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한수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한수원 대위 강의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험 시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110분 줬던 게 7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올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어떤 문제로 구성될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천 강좌가 하나 있어요. 그 수리 자료 해석 쪽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데 특히 이제 표 해석 같은 게 중요해지고 계산을 빨리 하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강 추천 강좌로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그 6강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본인이 그쪽이 약하시다면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상담이나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카톡 아이디 그리고 카페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메모하셨죠? 네. 메모 못하신 분은 정지해놓고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커리큘럼은요. 일단 전체 강의는 11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충 강의가 코레일 예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OT를 하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2강부터 들어갈 건데 2강, 3강은 유형별 공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교재에는 총 7개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 다 점검을 할 텐데 실제 이제 시험 이번에 바뀐 제도를 보면 4과목 필수, 4영역이 필수고요. 그 4영역이 이제 의사소통,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이게 4개가 필수고 나머지 이제 3개 영역은 직렬별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그 시험 기준으로 교재를 집필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도 모든 영역들이 다 이제 7개 영역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렬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NCS가 영역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강, 3강은요, 유형별로 공략하는 방법들, 그리고 예제 문제들 풀 거고요. 4강부터 9강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총 3회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회가 이제 95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씩 잘라서. 근데 95문제이기 때문에 절반을 자른다 하더라도 한 회차에 47개, 8개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영역, 그 4가지 영역 위주로 제가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설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수업에 더 효율적인 참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강, 11강은요, 이제 갈수록 NCS가 이제 피셋 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그 피셋 문제 중에서 NCS에 충분히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2강으로 특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수원 시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필수 영역하고 선택 1개 영역 해가지고요. 일단 전체 그 NCS 10개 영역 중에서 7개 영역에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수 4개 영역은 다시 강조해드리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1개 영역이 있는데 그 정보 능력, 요건 이제 통신, 그리고 기술 능력은 기술, 근데 통신을 제외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조직이해 능력이 사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렬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차 전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종 선발 인원의 2.5배수를 일단 뽑고요. 그리고 지역 모집에서 사무 수료강수 천지는 3배수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NCS 직무 역량 검사가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0분 내외 소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문제가 나올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하고 비슷한 그 시간 비율로 준다면 아마 8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면 문제 수를 좀 줄이겠죠. 그래서 70문제에서 80문제 사이에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다른 공기관들하고 공기업들하고 비교하는 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을 보시면요. 직업 기초 능력에서 일단 70% 비중이고 직무 수행 능력에서 30% 비중인데 그 직무 수행 능력은 다시 그 전공하고 상식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전공에 25%, 상식, 그 상식에는 한수원 관련된 상식하고요. 그다음 한국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5%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역들 다시 한번 표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직업기초능력 필기문항은 읽어보시면 결국 뭐 NCS에서 물어보는 그 영역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짧은 문항부터 긴 문항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제 가능하다. 그 다음 직무수행 필기문항은요. 직무수행 관련 있는 전공 지식 중심의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자, 그 비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S 기초 내 영역하고 선택 한 영역에서 70% 배점이고요. 그리고 전공 25%, 상식 5% 이렇게 구성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몇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영역별로 구별이 있는가 이런 등등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상반기 주요 공기업 NCS 분석표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자, 일단 참고로 2016년 한수원 문제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110분 동안 95문제 플러스 30문항, 따라서 125문항을 풀었죠. 이 95문항은 NCS, 30문항은 전공 플러스 상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중은 이제 배분 비중은 얘가 이제 70%, 얘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하고 딱 비례하진 않아요. 문항수에 비해서 전공 상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이 되고 NCS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시간 배분을 보시면 110분 125문제니까 1분에 1.1 문항 이상 풀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다 푼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요. 자, 그러면 2017년에 이제 예상 문제수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제 시간을 70분을 줬으니까 70분에 1.1배보다 조금 큰 거. 딱 떨어진 숫자로 보면 80문항 정도 예상이 되겠죠. 80문항.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대략 80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60 플러스 20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0문제가 NCS, 20문제가 전공 상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딱 정확하게 이제 80문항이라고 단정했을 때고요. 70에서 80문제로 예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그 출제하는 쪽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난이도를 높이면 문제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적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높아진다. 그럼 얼마까지 문항수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다른 공기업들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코레일이 80분에 60문제였고요. 건보가 60분에 60문제, 한전이 65분에 50문제. 이때도 뭐 70분 내외에서 뭐 5분 정도는 설명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이제 실제 푸는 건 65분 잡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65분에 50문제를 한전에서 줬으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문항수가 작년에 문항수가 그 125문항이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의 결과 그 작년의 시간 비율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80문항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줄인다면 한 70문항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더 어렵게 낸다면 뭐 60문항, 더 어렵게 낸다면 50문항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떤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추정하자면 가장 개연성 있는 추정 범위는 70에서 80문항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NCS 스타일의 문제는, NCS 문제는 이제 50에서 60문제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80문제를 기준으로 하든 70문제를 기준으로 하든 뭐 70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딱 1분에 한 문제 꼴이 되는 거고요. 뭐 80문제를 한다면 1분에 1.1문제보다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자료 해석 연산을 해보시면 70분분의 80문항이면 7분의 8이니까 1과 7분의 1. 그럼 7분의 1은 14.3%. 그러니까 0.143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1.143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분에.
자, 어쨌든 대충 이제 한 문제로 잡읍시다. 그러면 70분 동안 70문제를 푼다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연상하는 거라든지 뭐 간단한 수열 문제라든지 또는 뭐 퍼즐인데 좀 쉽게 그냥 나오는 것들, 뭐 모순관계 딱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또 명제 문제 중에서 뭐 어떤 모든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1분 내에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빨리 풀면 30초라고 잡을게요. 단어 연상 같은 경우는 뭐 짧게 풀면 20초, 뭐 덜 짧게 풀면 15초 뭐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이제 긴 문제들 있잖아요. 긴 문제의 비중이 이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걱정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긴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든 것들이에요. NCS형 독해 문제들, 뭐 문제 해결 또는 실무 자료 또는 수치가 포함된 독해.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긴 문제들입니다. 뭐 긴 문제들에서 시간을 그래도 짧은 문제에서 세이브한 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 평균적으로 1분 30초를 잡을게요. 아까 짧은 문제에서 30초 잡았고 긴 문제에서 1분 30초 잡으면 평균으로 이제 1분이 나오니까요. 근데 1분 30초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1분 30초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피셋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2분 15초를 할당을 해줘요. 근데 그래도 다 못 풀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NCS에서 물론 그 개별 지문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피셋보다는 쉽게 나오긴 하지만 자료의 양이 많으면 이게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판단할 겨를이 없잖아요. 무조건 길면 어려운 거다 하고 이제 건너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풀어놓은 게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갔는데도 또 어떤 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긴 표가 나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 전체를 읽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표의 구조 그리고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만 표에 가셔서 이제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 중에서도 뭐 빨리 풀 수 있는 지문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많은 건 건너뛰시고 어떤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줄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길다고 해서 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 파악하는 그 요령 그리고 그거를 잘 하시려면 일단 이제 좀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고 표 그래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내 예상과 맞는 지문을 먼저 처리하면서 가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던져진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읽으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던져지는 순간 이거는 어떤 게 물어볼 것 같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료에서 그 표가 아닌 그 일반적인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긴 독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문 전체를 읽어서 답을 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부분만 읽어서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선지에 있는 내용만 읽어봐도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단어, 들어갈 단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선지에 있는 것만 잘 읽어보셔도 또는 그 해당되는 문장 앞뒤로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길다. 그래서 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긴 독해가 나왔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성관을 기르셔야 돼요.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가 쭉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핵심 내용을 찾는 거, 주제를 찾는 거라면 뭐 두괄식이나 미괄식 또는 양괄식일 거니까 뭐 전체를 다 안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부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독해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겠죠. 세부적인 독해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 같은 독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NCS형 실무형 독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똑같이 읽어서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스킵 앤 스캔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서 스캔할 부분만 딱딱 스캔하시면 되는데 그 스캔할 대상이 뭐냐? 일단 실무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 지문을 아예 개조식으로 요약식으로 해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들이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구조 파악하시고요. 즉 제목이라든지 뭐 굵게 표시된
대주제, 소주제, 제목,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이런 것들 위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단 또는 예외 뭐 이런 말 나오면 그거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것들도 다 읽고 나서 그 지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구조를 빨리 훑어보시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 이제 개별 지문 보시면서 해당하는 거 빨리빨리 가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가 좋으면 뭐 1번에서 바로 뭐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 옳은 거다 그럼 끝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근데 1번 옳지 않은 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서 긴 독해 내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지문을 먼저 건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자료 해석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표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5개 중에서 단순히 표의 한 줄을 읽고 끝낼 수 있는 것들도 적어도 한두 개, 많게는 2-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처리했는데 답이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뭐 1분이 안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요령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쭉 해볼게요. 일단 구성 자체는 한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 영역별로 구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한전이 공통 3개, 직렬 2개 갖고 어쨌든 5개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통 4개, 직렬 1개 갖고 5개 영역이 각 수험생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 선택까지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7개 영역이 각각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 4영역에 여기는 이제 NCS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4개를 꽂아라. 그러면은 이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고요. 그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중에서도 3개만 꼽아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3영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 3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은 약간 이제 뉘앙스가 좀 포괄적이긴 해요. 문제 해결, 이건 딱 문제 해결이고 이건 딱 자원 관리야. 또는 이건 의사소통이야 라고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약간 좀 종합적인 구성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코레일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안에 자원 관리 또는 독해하고 수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도 7개 영역을 다루고요. 한수원에서 7개 영역을 다루고 개인으로는 5개의 영역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직렬 선택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한전의 사례를 그래도 참조하는 게 그래도 예측성이 높겠죠. 그래서 한전의 사례를 보면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적게 주는 거죠, NCS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지문이 길어진다는 거. 그리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이 많은 건 아닌데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체감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건드렸는데 잘 안 풀리고 넘어가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강조해 드린 그 포인트 위주의 그 문제풀이 전략으로 극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한전의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NCS 기본적인 유형에 충실했다. 즉 기본적인 유형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는요. 기존의 인적성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렵잖아요. 뭐 도식 추리라든지 뭐 공간 지각 이런 것들은 어려웠는데 그다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농도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농도라든지 수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아쉬워요. 연상 단어 요건 좀 쉬운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기존의 인적성 대기업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들은 비중이 낮아지고 그리고 NCS 스타일의 문제. 근데 NCS 스타일의 문제는 결국 또 PSAT 문제, PSEM 문제하고 또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표나 긴 지문이 나오는 게 비중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한수원 문제도 그렇게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반적인 예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그 포인트는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커버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요. 그 직업기초능력 면접에서 우리 NCS의 10개 영역 중에 그 아까 7개 영역만 이제 다루는 거고 나머지 3개 영역은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 영역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직업윤리, 자기개발. 이런 쪽은 그 NCS 객관식 문제로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면접에서 평가하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일정 확인하시고요. 자, 1차 시험은 5월 20일 날 시험 본다는 거. 그리고 접수 기간 아직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12일까지고요. 체크하시고. 자, 이제 한수원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그 상식 파트에서 한수원 관련된 상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수원의 그 전반적인 업무나 뭐 조직 목표라든지 조직 규모라든지 업무 현황 같은 건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럴 시간이 없다 시면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도 좀 잘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 회사다. 뭐 요 정도 수치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교재 페이지까지 언급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의 발전 설비 현황 해가지고 뭐 요런 게 이제 표로 나오고 자료에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표들도 유심히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수력, 소수력 등등등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자료에서 문제로 낸다면 운전 기수가 설비 용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운전 기수 대비 설비 용량 또는 운전 1기당 설비 용량 이런 것들 분수 구조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 중에서 어느 발전소가 가장 높은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지도형 그래프죠. 그래서 지도를 주고 소재지들을 쭉 파악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는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핵심 가치 trust라고 했네요. T-R-U-S-T. 그래서 technology, respect, ultimate safety. 그 다음에 social responsibility, timeless integrity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단어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요, 원자력 발전 비중하고 국가별 탄소 직약도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이 정도 그래프는 또 자료 해석에서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막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제 하향하고 있죠. 반면에 꺾은 선 그래프는 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되죠?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시라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출제 전망. 아까 뭐 언급을 했었지만 요거는 이제 교재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올해 바뀐 부분을 제외하고 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이제 NCS 기반의 직무 능력 평가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7가지 영역을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7가지 영역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4+1. 그래서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나 7개 영역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긴 해요. 대신 4+1으로 바뀌었다는 걸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출제 유형이 보면 인적성 검사하고 혼재되어 있었다. 2016년 하반기에는. 그럼 2017년 하반기에 물론 이제 코레일이나 건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라스틱하게 급격하게 이제 피셋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작년하고 그 트렌드가 추세가 유사하다면 역시 인적성 검사 출제 유형도 포함될 것이다. 다만 이제 비중은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그 대기업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들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NCS의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그런 NCS형 문제들의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NCS형 문제들은 또 대부분 또 피셋 유형하고 또 유사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단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도 풀어보시고 NCS 스타일, 즉 피셋 문제형 문제들도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신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지만 결국 뭐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죠. 기본에 충실하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내가 파악하고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기존의 익숙한 문제들을 먼저 다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시도하자. 왜냐하면 기존의 유형의 문제들만 풀어도요. 충분히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그것만 잘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된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학습 비법 46페이지 내용인데요. 일단 홈페이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자. 그래서 한수원 관련 상식 문항에 대비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로 통합형 NCS에 대비하자. 이 책의 구성은 그 앞에 그 유형 분류 파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을 구성한 그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NCS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강의나 교재에 대한 학습은 이미 된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해당 기관의 시험 직전에 실력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비중이 높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너무 기본적인 게 좀 딸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기본 강의를 그래도 시간이 아직은 있는 편이잖아요. 제가 피셋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셋 시험 한 2주, 3주 전에도 그 기본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모의고사 강의보다는. 왜냐하면 기본기를 안 다진 상태에서는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는 그냥 문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야 되는가는 솔직히 이제 조금 쉽진 않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시고 모의고사는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나는 지금 NCS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강의보다는 NCS 전반적인 기초 강의 또는 플러스에서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강의 그런 강의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수원 지침에 따른 문항풀이 순서는요.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대로 푼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다 빠지지 말고 풀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순서에 맞춰서 푸시되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한 2페이지 이상 차지하는 문제, 그리고 딱 봤는데 이거는 풀이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응용수리 문제, 수열을 봤는데 너무 복잡해 보여. 또는 정계도가 나왔는데 이거 도형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건너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짧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연상 문제라든지 단문 독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퀴즈형 문제 같은 경우 또는 연립방 정식 푸는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푸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투입하시면 안 돼요. 틀리려면 시원하게 빨리 틀리고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 연상인데 도저히 3번하고 5번하고 너무 헷갈려갖고 비슷해갖고 판단이 안 된다고 그것만 계속 곰곰이 1분, 2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걸로 바로 결정하시고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풀이가 중요합니다. 담대한 풀이.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답률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답률만 너무 고민하셔가지고 한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아까도 봤지만 거의 1분에 한 문제,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한 30초, 20초 내에 끝내버리고 또 긴 독해라든지 자료 해석, 표 해석 같은 경우는 1분 30초 또는 길게 걸리면 2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시간을 그 쉬운 유형에서 줄인 거를 후반부에 그 어려운 문제들에 좀 투입하는 그게 문제 순서가 꼭 전반부, 후반부는 아니지만 이제 파트를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그렇게 시간을 분배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가장 안 나온 번호로 그냥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킹도 다 풀어놓고 마킹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당황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하나하나 마킹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한 페이지 또는 두세 페이지 정도 풀고 마킹하는 또는 5문제나 10문제 단위로 끊어서 마킹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중간중간 마킹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킹이 안 된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마킹 그 답안지를 보시면서 쓱 봤을 때 개수까지 다 셀 여유는 없지만 쓱 봤을 때 가장 안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한 줄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답을 좁힌 거라면, 뭐 2번, 5번으로 좁혔다면, 그거는 빨리 이제 결정 못 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시면서 그 안에서 찍어야 되겠지만, 아예 이제 보지도 않은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안 나온 번호로 쭉 밀어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1번은 조금 고민이 돼요. 1번이 가장 안 나왔다고 해서 1번으로 쭉 찍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2번에서 5번 사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그 학습 비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노하우는요. 일단 뭐 컨디션 조절이 필수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시험을 푸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뭐 그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뻘쭘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내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들. 근데 너무 어려운 거 갖고 가지 마세요. 어차피 어려운 거는 시험장 가서도 못 풀 거니까 잘 풀리는데 좀 깔끔한 문제들 있죠? 대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추리셔가지고 시험장 가시는 길 또는 시험장 가셔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쉽게 말하면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시험지 받으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시험지를 딱 받으면 이제 1번, 2번, 3번 정도 풀어야 이제 두뇌가 이제 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만만한 문제들로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추려서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입실은 여유 있게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3번째 정답 마킹은 풀자마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한 문제당 바로 하셔도 되고 5문제, 10문제 단위로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준비물 중에요. 특이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수정 테이프는 가능합니다. 다른 필기 도구는 인정이 안 되는데 수정 테이프는 가능하니까요. 네, 수정 테이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포인트는 각각 또 강의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니까 미리 진도에 맞춰서 예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